자, 제가 지금 잠시만요. 예, 원래 본방송은 4시 반이 맞고요. 제가 잠깐 한 30분 정도 서브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2002년, 2011년까지. 들리시죠? 예. 본방송은 4시 30분이고요. 지금은 잠시 초대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초대 손님과 관련한 방송을 좀 드리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4시 반에 맞습니다. 4시 반이 맞고요. 예 오늘은 소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밀떡들을 위한 방송 한번 해보려고 국방위원회 방송입니다. 국방위원회 방송. 예. 아시아경제의 국방 전문 기자 양낙규 기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대표님의 그 대국민 담화 이건 제가 4시 반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양낙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예, 인사. 화면에 이렇게 좀 보이게. 이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양낙규 기자님을 그 얼굴로 보신 분은 사실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사로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한 기사에서는 6년 넘게 국방부를 출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사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얼굴로는 뭐 이렇게 많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셔서 제가 조금 좀 예, 방송에 나오신 분이 아니셔서 잘 모르는 헤어스타일이 군인 포스라고 이뿌잉뿌잉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요. 국방부 출입한 지 6년 됐고 김 의원님을 한 지가 1년 반? 2년? 요 사이? 예. 국정감사에서 처음 만났던, 국감에서 처음 만났던. 긴장하지 마시래요. 긴장돼. 예. 이분이 사실은 남들을 취재하거나 남들한테 뭘 물어보는 일은 해봤지만 실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참고로 35살이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분이 몇 살로 보이십니까? 예. 38? 42? 36이 맞네요. 용감한 기자들에 나오지 네. 않으셨냐고. 예.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가신대요. 용감한 기자들에. 예. 을이 되어본 느낌이 어떠시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세상님의. 당황스러워요. 이렇게도 당하는구나. 근데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76년도 02월 15년생, 15일생. 그럼 몇 살이에요? 41입니다. 41? 예, 41랍니다. 예. 용감한 기자도 좀 자주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주시라고 나중에 예. 말씀하실 때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가 4시 반에 본방송을 할 때는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담화 이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양낙규 기자님이 저희 방에 잠깐 오셔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사드 문제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와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좀 듣고 서드 얘기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 MLR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드는 그래도 조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다연장 로켓, MLRS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전문적인 거 얘기하는 거. 전문적인 게 좋습니다. 좀 꼼꼼히 그래요? 알려달라고 이렇게 센과 치로님 옆에 누구시지? 여지기 설명했는데. 계속 중간에 들어오시니까 일단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보병도 있고 전차도 있고 기갑부대 뭐 포함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근데 이 중에 장거리가 이제 K9 자주포. 오늘 뭐 쳐보면 알 거예요. 아마 오늘 폴란드 수출 뭐 1차 출고됐다.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에서 맨 뒤에서 보병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차 부대가 그 앞에 보병 옆에 붙게 되는 건데 MLRS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찾아보면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연장 로켓 뭐 장사포 북한에서 쏘는 방사포 뭐 방사정포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비슷한 역할이에요. 근데 역할인데 우리가 먼저 보병이 나가기 전에 적진을 초토화시켜야 한다 라고 해서 많은 포를 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다연장 로켓 아까 말씀하셨던 MLRS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그 기술이 없었어요. 국방 기술이. 이걸 개발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미군의 지원을 계속 받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받아왔죠. 받아왔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술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이건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동안 받았던 이제 구룡이라는 로켓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천무를 개발하자. 천무라는 게 이제 MLRS거든요. 개발을 했는데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삼성 갤럭시처럼 뭐 개발하자라고 해서 딱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확산탄이거든요. 확산탄이라는 게 대량 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산탄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확산탄이 일반 포탄을 쏘게 되면 뻥 하고 터지는 탄이 아니라 공중에서 터져버려요. 공중에서 빠방 하고 터지죠. 한 마을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확산탄은 이제 그러면 확산탄을 쏘게 되면 군인 외에 민간인들도 너무 많이 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제를 하자라는 국제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제를 하게 되죠. 그럼 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자 우리도 자제를 하자라는데 은근히 그거를 개발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을 성공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썼던 확산탄 구룡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룡이란 그 구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받아 쓰다 보니까 그 국내 방산업체가 이스라엘 때 썼던 백린탄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냐는 질문이 있어요. 예, 비슷해요. 그것처럼 이제 뭐 근데 확산탄이라는 게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 예. 그러니까 그 백리탄 말고도 뭐 생물화학 무기도 속해 있는 거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위탁 생산을 국내 방산업체에서 그동안 해왔어요. 해오다가 방산 수출을 위해서 우리 독자 개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천무죠. 천무에 들어가는 탄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안 쓰다 보니까 구룡탄을 이제 구룡에 쓰이는 탄을 안 쓰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따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미 구축해 놓은 탄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소진을 해야겠고 개발은 더 이상 못하고 하다 보니 야 그러면 니네 한국에서 써라. 썼으면 좋겠다. 미국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동안 생산을 해왔고 생산을 했는데 스톱이 되니까 예. 그동안 만들어놨던 건 어떡할 거예요? 재고탄을. 그게 근데 얼마나요? 금액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지금 이라크라든가 다른 데 들어간 거 탄으로 따지면 와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지금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라크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다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해서 어디다 배치해놓느냐? 지금 동두천에 가 있어요.
아,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요. 동두천 1개 대대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탄을 한국에선 써라 그러면 우리는 못 쓰니 니네가 써라. 근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탄을 자체 개발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우리가 쓰면 되지. 굳이 미국 탄을 쓸 필요가 있냐? 이미 우리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는데. 다 끝났는데 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도 끝났고 생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승인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을. 그러니까 국제 조약이다 보니까 예. 그도 미국에 그동안 위탁 생산을 해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승인을 받아라. 우리 기술을 니네가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 승인을 받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탄을 승인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승인을 해줘요. 예. 야 그러면 뭐 우리가 개발하는 거나 뭐 니네가 개발하는 거나 또 있던 우리도 근데 그걸 연구 개발하려면 비용을 꽤나 들였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뭐 수백억 이렇게 들었을 그럼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구룡을 들어오시기만 해도 통상 30년 이상 된 탄들, 포들 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다 보니까 사거리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효과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체 개발을 했고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미국 승인을 받게 돼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에서 여기까지 생산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예. 국내 방산업체가 그거를 위탁 생산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야 우리 기술 너무 빼간 거 아니냐 승인 받아봐라. 그래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성공을 해요. 아 그래 그럼 니네가 생산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산을 하죠. 근데 미 국방부에서 어느 날 공문이 하나 와요. 야 미 위회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조건을 좀 더 늘려보자 라고 해서 조건을 늘리죠. 늘렸다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도저히 설정이 안 되니까 조건을 자꾸 더 늘려요. 그래서 이번에 불합격을 맞았거든요. 불합격을 맞는 시기에 동두천에 MRRS 1개 대대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근데 결국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지금 들여올 때 저희가 뭐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방 예산을 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사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그러면 저희 세금을 가지고 돈을 주고 그것들을 지금 다 사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제 주한미군 위주로 해서 배치가 됐으니까 예. 우리 세금은 안 들어갔지만 결국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방위비 분담금이 있으니까. 예, 다 배치하면 뭐 우회적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걸 배치한다는 그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필요성보다는 어쨌든 좀 떠넘기기에 가까운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제 들여와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또 떠넘기기로 받아왔던 어쨌든 무기를 도입해 왔는데 그게 전장에 필요한 무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필요성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지금 주한미군에 와 있는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우리가 사야 하는 거 아니냐. 미국 무기를 또 사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는 무기거든요. 지금 쓸 수 예. 없는 무기. 그거 갖다가 한국에 배치해서 그걸 또 우리가 사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너무 울컥하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외신에서도 통계가 안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백령도에 몇 대가 아니 몇 근데 문 예를 있었다, 들어 뭐. 우리가 국방 예산을 사용하려면 총 얼마 정도를 들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근거가 아직까지 산 건 아니잖아요. 아, 저쪽이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 소위 그 탄저균 들어오듯이 예, 자기 부대에 예, 그냥 예. 들어오는 거니까 주한미군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뭐 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그다음 자기 부대에 지키기 위해서 필요 전력이다 예. 라고라는 이유를 되겠죠. 또.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이제 6년 정도 계시잖아요. 혹시 네. 그 전에 다른 부처에 이제 출입 기자로 계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편집부 기자였어요. 편집부 기자라는 게 이제 그 각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 경제부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이 기사를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밸류를 정해요. 예. 아 얘는 오늘 이슈가 되겠다라 해서 위로 쭉 올리죠. 탑으로. 그 아니면 제목 밑으로 정하고 뭐 이런 예, 거. 제목 정하고. 제목 비틀어서 정하고. 어? 예. 좋게 얘기했는데 제목은 이상하게 나가고 막 이런 거. 예. 아시아 경제 이렇게 있으면 아마 저도 사실은 누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경제신문에 있으니까 요즘 어느 주식 사면 제일 돈 많이 벌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주식 증권부 출입 기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없고 부동산 기자들이
아파트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예. 일단은 그 동네가 뜨내기 동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결정해야죠. 자기가 소신 있게 요건 되겠다 싶으면 이제 바로 가는 거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드라고 하는 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궁금하시고 또 염려도 많으시고 이제 이러신데 저는 사실 지금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사드라는 게 정확히 얼마짜리입니까? 와, 그거를 규모로 따지자 그러면 돈을 이제 우리 한국 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개 포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로키드 마틴 측에서 국내 세미나에서 밝힌 바는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이렇게 8개 포대가 필요하다. 8개 예, 포대. 예. 그 얘기는 세미나에서 이미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드라는 게 전략적 군사 전략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해요. 그 좋은 무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주국방. 자주국방이라는 게 첫 번째 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데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누굴 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도입 과정이 중요한 건데 사드는 필요한데 돈으로 따지자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미사일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토에 한 방이 떨어져요. 한 발이 떨어지는데 얘가 한 번에 맞춰가지고 이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 있을지, 두 발을 쏴가지고 요격을 할 수 있을지, 세 발을 쏴서 요격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한 성능에 대한 거나 이 제품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좋은 핸드폰이 나왔는데 예. 좋은 건 알아요. 빠르대요. 말만 들었지 진짜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그리고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사라고 그러면 압박감정 받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 8개 포대라는데 그때 말했을 때 한 개당 그 포대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일단 8개 포대를 다 완성하려면 조 단위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국방부에 매번 물어봐요. 그래서 사드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데 어쩔 때는 한 4조, 그러니까 한 개 포대예요. 한 개 포대에 한 4조 정도 된다고 했다가 또 어떤 신문은 한 6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11조 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4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포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여러 개가 있으면 좋지만 일단 한 개라도 구비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5, 6조 정도는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예. 과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어떤 무기든 마찬가지인 거죠. 예. 없는 것보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구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왜 대한민국은 항공모함을 갖지 않을까? 항공모함 사면 되는데. 그죠. 예. 근데 그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총액이 없다기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항공모함은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예산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것인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사이즈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사야죠. 국내 기술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해외에서 도입해야지. 하지만 이게 정말 우선순위가 맞느냐부터 천천히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게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를 제외하고 언론에서나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를 뭐가 필요하다,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우왕좌왕 그 여론이 몰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무조건 다급하대요. 무조건 사야 한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꿈꿔왔던 자주국방 정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자주국방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핵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핵 미사일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요즘 뭐 계속 얘기하는 뭐 ICBM, 뭐 탄도미사일, 예. 탄도미사일 하려면 일단 핵을 달아야 돼요. 핵을. 이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인공위성을 날리기 위해서 뭐 위성체를 날렸다 뭐 보는데, 이 위에가 방식은 똑같아요. 쏘는 방식은 똑같은데 위에 위성이 달리면 인공위성을 달면 이건 인공위성을 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핵탄두를 달아버리면 이건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 위에 핵미사일이 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달아야 하는데, 그럼 소형화 작업이 필요해요. 핵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 탄두 위에다가 조그맣게 달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핵 소형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럼 국내나 국외나 군사 전문가, 국방부나 미 국방부도 그렇고 핵탄두가 소형화가 됐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추측만 할 뿐이지, 그것도 아직까지 초기 개발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만드는 거는 힘들어요. 소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적어도 4차 이상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3차 핵실험까지 해서는 적어도 핵탄두를 소형화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국방부 출입을 이제 6년 정도 하셨는데 네. 주로 본인의 관심 분야는 뭐세요? 저도 제가 예를 이제 들면 있어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뭐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의식주나 복지 문제 이런 거 전문이고, 사실은 저야 뭐 무기 체계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6년 계셨으니까 가장 전문 분야가 나는 이런 건 좀 전문 분야다 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방위 사업이요. 방위 사업, 그러니까 무기 체계 이런 거. 방위 사업, 방산, 뭐 이쪽. 진짜 국내 기업들. 제가 예. 공직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 무기를 생산하는데 뭐 이런 기업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방위 사업이거든요. 예.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죠.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방산비리 그러잖아요. 예. 전 개인적으로는 방산비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개인 비리지. 개인 비리. 근데 개인 비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례가 너무 심했어요. 그동안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사 그 대규모 국제적 글로벌 이 방산 기업들 보면 예비역들이 솔직히 많이 가요. 예. 가는 건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무기 체계라는 게 이래요. 무기를 살려면 처음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아,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데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라고 아까 이제, 그 개인 비리라고 하는 말이 예. 듣기에 따라 지난번에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생계형 비리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생계형? 예. 그분들이 과연 생계형일까요? 근데 그 개인 비리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슷한 용어 아닙니까? 내가 1억을 벌었는데 3억을 욕심낼 수 있는 거고, 3억을 벌었는데 5억을 욕심낼 수 그러니까 있는데, 조직적인 비리라기보다는 개별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이랑 저는 예. 이렇게 좀 별도로 생각해요. 생계형이라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생계형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취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벌어요.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무기를 만들려면 육군에 계신 분이 합참에다 요구를 해요. 야, 우리 이번에 전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예비역으로 나가셔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현역일 때. 아, 현역일 때. 이런 전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합참에서는 아, 그래, 니네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승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해요. 해외 도입을 할지 국내 개발을 할지 예. 계약을 하게 된다고요. 이 시스템인데, 그러면 한 예비역 있어요. 현역이 있어요. 현역이 있는데 육군본부에 있다가 자기가 요청을 해요. 야, 전차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승인할 때 합참에 가버려요. 합참에 가서 승인을 싹 해버려. 그러놓고 이제 뭐 딴 데를 가는 거죠. 그러놓고 이제 방사청에 압력을 넣어서 야, 우리 업체로 해줘. 라고 해서 결정을 다 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 전차를 위해서 다 먹고 산 거예요. 그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분이 예비역이 돼서 어디 가냐? 이 업체 가요. 또 내가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 어느 정도 이상의 직급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중령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그 관련한 업무를 했던 업체로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다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D업체다, 대기업. D업체다. 그럼 D업체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D업체라 그러면 삼성인데, 응? 아, 삼성병원을 그 D병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하여튼 그 D업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죠. 예. 협력업체에 취업을 했다가 음. 일단은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지만 도움을 다 이쪽에서 받는 거예요. 서류만 협력업체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업의 D라는 업체에 취업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백수야. 계속 놀아. 근데 현찰로 받아요. 아, 그럼 현찰로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에도 안 걸리고 증거를 안 연금에도 남기고. 예, 연금에도 안 받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쉽게 해가지고 그냥 뭐 집에 잘 들어가시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하고 해서 그냥 건네주는 돈이라는 거죠. 이 정도라는 거지, 이 정도.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거네요. 그렇죠. 연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등록된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자 명단을 쫙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 계급별로도 나뉠 수 있고, 제대한 지 얼마 만에 취업한지 뭐 등급도 엑셀로 그때도 하니까. 아시아경제에 계셨죠? 네, 그럼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때 그 기사를 썼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직위가 높으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노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빨리 되시겠죠.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건 전제고. 근데 그 대령분들 이상은 취업하는데 6개월이 안 걸려요. 근데 중사분들, 그리고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시 못하신 분들은 취업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려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윗급으로 갈수록 자꾸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책 방향을 틀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분들, 중사에서 상사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근데 이거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뒤따라가는 거고, 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취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시던 분이 기역자 부대에 계셨는데, 뭐 보안 당국이라고 하죠. 뭐 기역자 부대에 계셨는데, 기무사네. 그분이 그런 기무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역자의 산하 기관을 들어가셨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셨냐? 기역자 부대랑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역자 부대에 오래 있으면 이 방산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전문가냐 라고 했더니 옛날에 한 부서에서 다뤄봤다라는 거야. 거길 그러면 그래 인정, 익스큐즈, 거길 왜 갔냐 라고 했더니 뭐 방산기업에 취업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방산기업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근데 1년 만에 그 클라라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클라라 그렇죠, 업체, 그렇죠, 그렇죠. 일광공영이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에 그 일광공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잖아요. 클라라나 이런 연예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기 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장이 네. 기무사령관이에요. 맞아요. 전직 기무사령관이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고 있어요. 이규태 회장의 했었죠. 밑에서. 했었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말씀드린 그분이 방산기업에 기어이 들어갔어요. 방산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죠.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화가 많이 나는 거. 하여튼 이 얽히고 설킨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느 순간에는 좀 풀려야 하는데, 지금이 매개차가 아닌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기왕에 오셨으니까 네. 국민들이 사실은 국방 예산이라는 걸 1년에 지금 올해 예산 40조 정도 돼요. 그렇죠. 이제 올해 네. 세운 게 첫 예, 40조가 됐죠. 38조에서 이제 40조가 됐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 제일 답답한 게 요즘 취재를 했다가 너무 답답해서 뭐 그랬는데 옛날에 군인들이 담배를 공짜로 보급받았어요. 뭐 한 달에 15갑씩 저도 보급받았었고 그러다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금연율 그게 참 좋은 정책인데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금연을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이제 금연을 해라 라는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군부대에 담배가 보급이 안 돼요. 소위 연초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연초라고 연초. 불렀던 거. 디스가 마지막 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장병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직접 매점에서 담배를 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외제 담배가 안 들어옵니다. 일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외제 담배가 전시 상황에 외국산 담배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기준을 삼은 게 있는데 입찰을 해요. 공개 입찰. 야, 이번에 우리 군에 맛있는 담배가 들어와야 한다. 다 입찰을 붙어라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KTNG 뭐 등등등 들어오는데 외국산 담배가 여지까지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맛, 그리고 담배 디자인, 그리고 뭐 등등등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즘 장병들이 과연 그 담배를 얼마나 필지도 모르겠지만 핀다고 그러면 국내산에 그렇게 국내산만 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안 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뭐 설문조사 뭐 이래저래 몇 군데를 들어봐도 그러면 그분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30%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100점 만점에 담배 껍데기만 이쁘면 무조건 골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르냐라고 했더니 그 몇몇 장병들 해가지고 이제 대표성을 띠는 한 10명 장병이라고 하는데 뭐 장병이 한 3명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간부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영 대표성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무조건 대표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말을 나눈 다음 한 달 뒤에 그 징계 먹었어요.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 뭐 하여튼 뭐 그 매점에 진열을 하는데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먹었는데 이것도 좀 참 억울한 게 그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요즘은 뭐 담배가 워낙 흡연하시는 분들이 모퉁이에 몰려 있다고 하지만 피는 장병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때 외제 담배도 폈을 테고 뭐도 폈을 테고 그러면 적어도 선택권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굳이 KTNG에서 그렇게 혜택을 받다고 해서 징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를 그렇게 밀어주기로 그 개인적인 맛 그리고 담배 껍데기의 디자인 보고 선택하게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양낙규 기자님 아시아경제의 국방 전문 기자님이신데요. 그 양낙규 기자님 잠깐 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가 국방 문제 그리고 어쨌든 국방부 출입하신지 꽤 오래 되셨고 양낙규의 디펜스 뭐죠? 디펜스 클럽. 디펜스 클럽. 양낙규의 디펜스 클럽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꽤 유명한 겁니다. 홍보해 주시는 예, 그래서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소위 밀떡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더라도 양낙규의 디펜스 클럽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용감한 기자들이 어떤 방송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얘기해도 텔레비 케이블 TV 2 채널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케이블 TV 2채널 제가 사실은 2채널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매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 여러모로 하여튼 저랑 잘 지내는 분이니까 텔레비 나올 때마다 생과치로님이 그거 보신대요. 근데 저는 디펜스 클럽 잘 보고 계신답니다. 디펜스 클럽.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예. 그 국군 방송 있잖아요. 국군 방송 저희가 국방 TV라고 하는데 그게 시청률을 많이 따져요. 어쨌거나 뭐 기관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케이블들이 많이 따지긴 하는데
국군복지단은 군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국군방송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보다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이라도 한번 또 봐줬으면 감사하겠다. 뭐 메시에 하는 프로가 있으세요? 아, 정기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쪽에 전혀 관련도 없고, 예. 출연하는 것도 없고, 근데 요즘 최근에는 또 이제 국군방송이 재밌는 프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EBS도 요즘 많이 재밌잖아요. 근데 국군 방송은 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 아, 볼만한 재미없어요? 볼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방송을 따다가 그걸로 만드시던가. 국군 방송에서 저를 좀 출연시켜 주세요. 예. 하여튼 잠깐 오늘은 약간의 호혜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끔 필요하면 잠깐 이런 분들 모시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듣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본 방송은 4시 반에 다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요? 밀리터리 아시아